상대의 원료 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서울국제식품전 3일차가 진행 중인데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 와서 오늘 펫푸드 관련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시회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제1전 시장, 제2전 시장 이렇게 열리는데 저는 제2전 시장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제2전 시장만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정보들 한번 둘러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원료, ES 식품 원료입니다. 자, 여기는 제2전 시장입니다. 제1전 시장은 길 건너에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국내 식품관 그리고 해외 식품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의 특징은 국내 식품도 많지만 해외 식품관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의 매력이 있다고 느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제2전 시장은 식품 포장 기계나 이제 급식 제조 설비 같은 큰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 자, 2층에서 이렇게 내려와 보면 이렇게 큰 설비들, 그러니까 한 라인 자체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걸 보면 이제 급식, 이제 대량 급식에 많이 사용이 되는 기계 장비들이 있고 또 그 장비들을 세척하는 튀김기라든가 교반기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프라잉을 한다던가 아니면 볶음 또는 그 돌리는 작업들, 반복 작업들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산재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설비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로봇이라던가 또 AI 도입이 이제 많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뭐 김밥 기계뿐만 아니라 그 급식을 할 때 이제 밥의 정량을 주기 위해서 밥 디스펜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일본 전시회 가면 많이 나와 있던 것들인데. 앱선도 원래는 이제 프린터기를 하던 그 업체에서 이제 자동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피킹하는 그런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포장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 라인에서 팔레트로 적재하는 제품이라던가 프로펠러 기기들, 균질화, 교반 이런 것들에 대한 기계들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건 찜통이거나 이제 뭐 가마 이런 제품들인데 사실 그 고온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자들이 오염하기도 하고 또 계속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은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둘러보면 급식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채썰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예전에는 이제 그 급식 종사 하시는 분들이 다 채를 썰고 있는데 요즘엔 기계에 넣기만 하면 썰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뭐 200인분, 300인분 급식을 뚝딱 할 수 있느냐 하시겠지만 이제 조리 시간도 사실 기계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장비를 이용해서 채썰기 같은 것들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포장 기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랩핑기라던가 또 배달 음식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랩핑기 또는 이런 피자, 냉동 피자 포장기 이런 장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런 그 랩 하나만 딱 얹어 놓으면 자동으로 포장해서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그 팔레트에 얹는 그 로봇 장비들이 얹는 작업까지 다 해내는 그런 형식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문한 때가 이제 3일차였는데 보통 전시회가 화수목금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전시 업체들이 들어가서 이제 전시물품을 전시하고 화수목금 전시를 한 뒤에 금요일 저녁 오후쯤에는 출시했던 업체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철수를 하는 스케줄을 보통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전시객분들은 뭐 화수목금 4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들어가거나 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길게는 그 부스가 큰 부스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말 정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들어가고 또 금요일 날 작업을 마치면 금토일 이렇게 철거를 하는 스케줄을 보통 가져갑니다. 이날이 3일차였는데 제가 느낌상으로는 좀 한산한 느낌이었습니다. 방문한 시간도 1시 정도 됐었는데 점심시간이면 방문객들이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오프라인 전시회는 이제 좀 많이 조용해지고 한산해진다는 느낌이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볼 업체만 딱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업체들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전시회 보는 전략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전시회가 아니면 사실 얻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온라인에서 정보를 다 확인을 하시고 마치 온라인에서 옷 같은 것들을 좀 본 다음에 나한테 치수가 맞는지를 보러 가기 위해서 매장이나 백화점을 방문하듯이 이미 우리가 사용할 제품들에 대한 타겟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에 가서 확인하는 이런 배달 로봇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커피 기계라던가 로봇으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형태의 조리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좀 둘러보시고 할 거라면 오프라인으로 좀 나와보시는 게 낫고요. 오늘 돌아보면서도 찍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또 전시회를 보여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또 심도 있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얻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또 각 업체들마다 또 영상을 요즘 다 제작을 하시니까 관심 있는 업체들은 디렉토리 통해서 한번 보신 다음에 관심 있는 업체들 자료,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나왔는데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라 그러면 위생 그리고 로봇, 자동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도 많이 보이는 이 구역 자체가 이제 안전에 대한 구역인데 안전이나 전자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도 제어를 한다던가 세척을 한다던가 또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 또 색깔별로 온도별로 어떤 자재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포장 기계들도 있는데요. 이건 라인에 이제 얹어서 보내기 위한 장비이고요. 이 정도 되려면은 이제 좀 양이 많아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동 랩핑기입니다. 자동 랩핑기도 한 3, 4 업체 정도가 나와 있는데 랩핑 해보신 분들은 저게 한 2번, 3번 돌아가면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기도 어지럽고 그 롤에 손을 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밴딩 머신이라던가 라벨기 또 이런 염도계들도 많이들 쓰죠. 나트륨이나 또 당도 이런 측정기도 이용해서 정보를 좀 많이 얻는 편이고요. 저희 업체가 필요한 제품들도 많이들 나와 있어서 저도 좀 더 비교 분석해보고 또 필요한 자재들 이런 안전장비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햇삽 공정이라던가 또는 위생을 유하는 시설 또는 급식 또는 일반 업체에서도 이런 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특히 이런 햇삽이나 GMP 이런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세척 도구들도 많이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시회 가시면 그냥 카탈로그만 가지고 오시는 경우인데 카탈로그만 가지고 오시면 사실 볼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 카탈로그를 본다 하더라도 어느 부스에서 내가 이 카탈로그를 가져왔는지 기억을 하기도 지금 정말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카탈로그만 가져오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업체들 담당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 자리에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담을 했을 때 현장에 나와 있는 장비들이나 자재들은 샘플링을
하기가 쉽거나 아니면 좀 저렴한 가격에 샘플링 또는 장비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 전시회에서 관심 있는 제품들은 그 자리에서 꼭 대화하시고 메모 남기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또 카탈로그나 샘플 가져오실 수 있으면 꼭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한 번에 이런 기계를 많이 볼 수 없잖아요. 뭐 1열이라든가 2형 또 토출이 몇 정도 몇 분 정도 된다, 양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전시회에 가시면 어떤 그 루트를 정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던가 또 쭉 갔다가 오른쪽으로 돈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정해서 전시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냉방기구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작업자들의 그 복지, 안전, 건강 이것들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트렌드를 좀 확인하시고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우리 회사에도 도입할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매년 보다 보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서 양이 많아지고 어떤 부분에서 좀 축소가 되고 또 어느 부분으로 이전되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볼펜 하나에도 이렇게 박테리아 방지를 한 자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위생에 대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일반 볼펜도 이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트렌치만 해도 색깔별로 구역별로 여기 아타고 저울이라던가 또 측량기, 측정기 많이 나와있다 보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2026 식품 전시회 서울 식품 산업전을 한번 둘러봤고요. 저는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이전 시장만 이렇게 봤는데 이전 시장은 포장 기자재, 위생 관련한 내용들 궁금하시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세미나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펫푸드 테크에 대한 세미나였고요. 저는 패널로 참가를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질문하고 또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펫푸드 테크에 대한 앞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장으로 연결한 국가적 AI 통합 지원 인프라까지 전주기적인 혁신 방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은 세 분의 연사님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이어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 토의와 청중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이제 국립대학 통합을 하면서 네, 펫푸드에 대해서 교수님 두 분이 이제 강의를 해주셨고요. 또 그 바이오 벤처 관련해서 바이오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환경에 대해서도 또 바이오산업진흥원 쪽에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펫푸드 테크가 확실히 많이 커나가고 있고요. 또 반려동물로 키우는 시장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AI를 통해서 소의 걸음걸이라던가 울음소리 또 우리 반려동물들의 그런 생활을 카메라로 찍어서 나중에 소리나 걸음걸이 이런 것만으로도 질병의 확인 또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앞으로도 펼쳐질 거라는 이야기 말씀을 앞으로도 펫푸드 시장의 발전이 기대되는 강의였습니다. 네, 오늘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있었던 펫푸드테크 관련 세미나 지금 잘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펫푸드 관련해서는 앞으로 AI 그리고 그 확장성에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상대의 법칙은 킨텍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